자, 그러면 법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게 텐데요. 제가 우리 파리쿡 누님들 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파리쿡은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손절이야? 손절은 아니고 안 들어가기로 했어. 왜? 어제 상처 받았어. 뭐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이도 많은 놈이 누나 하는 게 징그럽대. 와, 나 그거 너무 상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안 들어간다. 파리쿡 누는 어떤 누나가 그거 달았더라고. 나보다 한참 오빠인데 저 오빠가 누나 하는 게 너무 너무 징그럽대 막. 그래? 그래서 이제 파리쿡은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진짜 상처를 세게 받았습니다. 자, 최욱과 파리쿡은 이제는 끝입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 누나 만나러 가야지. 신유진, 전세준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변이. 우리 유진이 누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누나예요? 누나입니다. 누나입니다. 네. 최욱 씨보다 누나예요? 네, 누나지 그렇습니다. 왜? 그래, 난 최욱 씨가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는 아니죠? 예, 저 76년생입니다. 그래요? 네. 76이에요. 딱 그 사이네요. 생각보다는 어리시네. 그래, 팔걷었어. 형은 진짜로 어리게 봤던 거야? 너보다? 이런 사람 눈이 많이 망가졌네. 많이 망가졌어. 저 76이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꼬시는 거야? 내가 야, 뭐야? 신유진 비하해 뭐야? 내가 미쳤냐? 왜 나와? 내가 미쳤냐? 왜 나와? 본심 방송. 내가 무릎 꿇겠다고. 야, 신유진 비하네. 본심 방송. 와.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자, 그리고 전세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제 전세준도 웃길 때 되지 않았냐? 어떻습니까?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그죠? 3년 됐는데. 조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반응도 안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모임 같은 데서 웃기는 스타일이긴 해요. 저요? 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선 욕구도 없을 걸. 웃기는 경우도 있죠. 뭐 재밌는 얘기를 할 때. 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할 때, 그 얘기를 좀 실감나게 해서 뭐 재밌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사람들이 웃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야 내가 뭐 웃음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있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하라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웃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소심해지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뭐 개그감이 욕심이 없거나, 없어. 네, 욕심이 없어요. 그런 욕심이 이성 만날 때 뭔가 이렇게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오로지 그냥 변호사로 본능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이 타이밍에 요걸 해서 요렇게 재밌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없어. 그냥 뭐 바로바로 웃기고 싶은 욕심이 없어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전 옛날에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꼬셔보겠다. 잘 봐. 어때? 그럼 웃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그럼 꼬셨다고 느끼니까? 그럼요. 내가 웃겼잖아. 웃기는 여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고. 없어. 아니 근데 웃기는 여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고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맥상 알아들어. 문맥상 맥락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패. 꼬시는 거 실패. 남자가 웃으면은 꼬셨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웃지 않겠습니다. 무표정으로 가겠습니다. 엄중한 사람. 네네, 엄중하게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법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이 차 빼달란 얘기에 택시를 타고 왕복 택시비를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차를 빼달라고 했어요. 내 차가 주차장에서 못 나가게 막고 있어서 이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취하면서 나 지금 빼줄 수가 없다. 택시를 타고 갔다 와라. 택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택시비를 청구하자. 택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얼마인데요? 12만 원이 나왔어요. 뭐야 일부러 보복하려고 그렇게 택시를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원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멀리 갔는데 괜찮겠냐. 수원에 간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 사람부터 급하니까 뭐 빨리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택시비 영수증을 곱게 첨부하니까 그제서야 나는 다 못 주겠다. 난 2, 3만 원 생각했는데 12만 원은 너무 크다. 내가 무슨 가쁜 줄 아냐. 아니 이 정도면 택시를 타고 갈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반밖에 못 주겠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 내려가야해서 차 좀 빼주세요라고 네. 카톡을 남겼네요. 네. 그런데 이 요금이 과연 적정한가? 그래서 이거를 과연 청구할 수 있는가? 12만 원. 근데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청구를 하려면은 입증을 해야 돼요. 택시를 타고 그 돈을 썼다는 걸. 아니죠. 택시비를 사전에 이제 뭐 지방에 내려갔다라든지 뭐 왕복 택시비 무조건 주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로만 했다면 네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자로 남긴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왕복 택시비가 예상 택시비가 이 정도다 12만 원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화를 그 중간에 했고 내가 이 정도의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곳은 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룰이 빌라에. 네, 자체 규칙이 있었다고. 네, 자치 규약으로 이걸 정해놓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리고 우리 건물은 이게 룰이니까 달라. 나는 건물 룰은 모르겠다. 건물 룰이 차가 이렇게 못 빼줄 때는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갔다 올 때 그 택시비를 주도록 돼 있다고요? 네. 와, 그런 건물이 있어. 그것도 어느 특이해. 동네야 거기? 근데 나도 이제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에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폭을 또 이렇게 때려 눕히기도 했던 그렇지.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 워낙에 살벌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룰을 정하는 일은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정한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 건물 룰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계약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한 거로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룰이 있으니까 택시 영수증만 있으면은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자치 규약이라는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이 과연 이제 뭐 관리비를 부과하는 고지서가 발행되는 그런 건물인가? 아니면은 고지서가 발행되지까지는 않는 그냥 뭐 작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빌라라든지 이런 건물 형태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이 관리비 고지서가 부과되는 그런 이제 건물은 소규모 아파트. 근데 원래는 300세대 이상인데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뭐 관리 사무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 왜 웃으시죠? 아니 안 웃었어요. 콧구멍이 약간 벌렁벌렁. 뭐야? 내가 또 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안 웃었어. 내가 말하는 거 보기만 해도 웃긴가 봐. 진짜 안 웃었어. 반했어. 자, 체육 반했다. 진짜 안 웃었어 나. 홀딱 빠졌다 체육. 뭐야 이런 콧구멍이 벌렁거렸어요.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어. 나 진짜 안 웃었다니까. 오늘도 한 명 꼬셨다. 아유. 하여간 그래서 이 자치 규약에 따라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는 공동 건물, 연립주택 이런 데는 조금 더 엄격해요. 그래서 4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로 그래 좋다. 우리 이렇게 룰을 만들자라고. 서면 동의로. 네, 서면 동의 4분의 3이 필요해요. 그런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건물 룰이 있었고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네네. 일인데요. 오피스텔에서 우리 그러면 너한테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관리단에서. 네. 내규로 이제 그 범칙금 부과를 만들었군요.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규로 만든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못 낸다. 사실은 그 사람은 누적됐던 것 같아요.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못 낸다. 그러니까는 관리단에서도 이 사람 너무 상습이니까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소송까지 갔는데 이거는 자치 규약이다. 이 공동 건물의 질서와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당연히 이제 관리단이 이겼죠. 네. 서명 동의가 있으면 효력을 또 발생하네요. 네. 지금 우리 신유진 변호사 걸스데이 해리 닮았다고 난립니다. 아이씨.
최욱 씨 아 그만해. 반했어. 아 무슨 해리까지가. 반했어. 무슨 인격성 해리 뭐야? 해리가 왜 나와? 이거는 해리 쪽에서 소송 걸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반했어, 가능성은 최욱. 나한테 반한 걸로. 오늘은 최욱 신유진한테 반했습니다. 아 저 진짜 안 웃었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억울할 수 없습니다. 네. 아 조혜련 얘기가 나오네요. 조혜련 나간다는 얘기. 그분한테 감사해요 저는. 아 그래. 그나마. 아이, 네. 아이고 조혜련이랑 뭐 해리는 네. 뭐 뭐예요? 해리는 소송 걸고 조혜련은 괜찮고. 걸렸다. 너무한다는 거잖아. 그냥 반한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자. 살짝 설렜었나.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네.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진짜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막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 보복 주차를 다시 하시거든요. 이 차가 너무 이제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뭐 예를 들면은 가운데에다가 주차한다. 민폐 주차. 네. 민폐 주차에다가는 참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막 거기를 좀 막거나 못 나가게 하자. 맞아요. 이거를 참교육이라고 막 하거든요. 네네. 그게 실제로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요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요런 보복 주차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뭘 이렇게 부신 건 아닌데.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자동차 멀쩡한데 이게 무슨 재물 손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네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실상 본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자동차는 가야 운행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네, 무려 18시간이나 이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최근에 또 대법원이 그걸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요 참교육하시는 유튜버들 좀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 사적 보복은 허락을 안 하는 게 네. 사법부의 정신인 것 같네요. 네, 사적 보복. 이거 정리 잘했죠? 아유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근데 계속 자꾸 웃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미소가 싹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신경 쓰고 왔거든요. 뭔가 이렇게 신 변호사님 얘기하시면 뭐가 좋으신 것 같아 이게 호르몬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에 반한 건데? 제가 오늘 신경 쓰고 왔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하고서 계속 얘기를 듣기보다는 네. 최욱 씨 얼굴만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안 웃었나? 그렇게 억울한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억울한데. 안 억울한 것 같은데. 야, 오늘 처음으로 웃긴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네, 저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네, 제가 뭐 여기 겨드랑이 이렇게는 좀 못하지만 네. 네. 자, 웃긴 걸로 저희가 또 표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웃긴 네. 변호사 오늘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다음 사건은요. 이게 뭐 우리 국정원장을 하고 계셔서 박지원 원장 네.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분의 사위가 되시나 봐요. 요새 이제 구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가짜 수산업자 관련해서도 이름이 또 오르내렸죠. 네, 계속 그런 상황이고 뭐 물론 이런 거대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그 주변 측근이시겠죠. 아무래도 뭐 맞사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상무직함을 갖고 계신가 봐요. 사위가.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2019년 5월에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배낭에서 엑스터시랑 이제 대마가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거 일단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그 뒤로 또 마약을 하다 걸린 거예요. 2번에 걸쳐가지고. 네. 그래서 갖고 들어오던 건 하나 걸리고. 네, 하나 걸리고 와서 또 마약한 게 또 걸리고. 마약한 건 언제예요? 그거는 그해 19년 7월 8월. 근데 2019년 게 왜 이제 나오는 거죠? 재판이 계속 수사가 딜레이가 됐는지. 아. 네, 그냥 보통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보면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뽕쟁이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혼자서 안 하고요. 일단 특성이. 여럿이. 네, 여럿이 하거나 최소한 둘. 아니면 모르는 여자친구한테 몰래 같이 하는 경우, 남자친구한테 몰래 같이 하는 경우. 네. 그래서 걸리면 거의 구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구치소에서 뵙지 이렇게 사무실에서 뵙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모르는 채 그냥 계속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 이후로도 회사 생활을 했다고요? 계속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밝혀지면서 최근에 이제 보직 해임되고 예, 그들이 이제 뭐 이게 확정이 되면 뭐 퇴사 처리되거나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뉴스에서는 가방에 이제 갖고 들어왔는데 입국할 때. 예, 근데 내가 7월 8월에 마약 투약하고 뭐 대마한 건 맞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한 건 해달라, 맞다. 미안하다. 근데
갖고 들어온 것은 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방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네, 배낭에. 알았다면 내가 태어나게 가방 메고 들어오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지 버리고 왔겠지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그 가방에 그럼 니 왜 그게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미국에서 이제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막 정신없이 싸면서 헤어지잖아요 동료들하고 이제 미국 동료들하고. 근데 미국 동료가 선물이라고 작별 선물이라고 뭐 파우치 같은 거 하나 줬는데 네.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 가방에 넣어서 왔다. 네, 그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어차피 마약 했다며 했는데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뭐 구구절절하게 부인을 하나 이제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저도 마약 투약하고 이게 마약을 국내 수입해 오는 반입하는 거, 예, 거랑 갖고 오는 거랑 무게 그 법의 무게가 완전 다른가 보군요. 예. 그리고 이제 형량을 한번 보면은 수입하는 행위는요 엄청 세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무기징역도 돼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 법정시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마약 청정국인지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고 아닌 것 하는데 같아요. 예. 과거에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었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제 법률들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것만이라도 일단 차단하자. 왜냐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약국에서 산 약들을 모아가지고 유튜브랑 구글 보시고 마약 만들다 걸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갖고 온 양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마초 한 3개 뭐 이렇게 갖고 왔으면 이제 혼자 하겠구나. 본인용이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kg 이렇게 갖고 왔으면 같이 하겠구나. 이거는 뭐 빼박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서도 형량도 또 다르고요. 네. 예, 그런 뭐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런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냥 네. 수입이냐 아니냐 자체를 아예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이 고의가 없었다. 이게 갖고 들어온 거에 양 뭐 이런 걸 떠나서 난 몰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팬티 속에 똥이 있는데 이게 내 똥인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주장 아니냐 뭐 이런데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논리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비유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헷갈리더라고 그걸 보니까. 아니 그냥 가면 돼요. 사건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거물 집안의 뭐 사위인데다가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임원이고 네. 뭐 이런 사람이 이랬다는 것 자체가 좀 다소 충격적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그 회사 생활 계속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걸 같이 투약한 여자분인데 29살인데 와이프는 아니겠죠?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했다는데 이거 마약 자체를. 그러니까는 이게 뽕둥이는 뽕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예. 뽕구라고 그러나. 뭐가 있는데 그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게 있더라고. 뽕마고 정도 되겠네요. 그렇겠네. 뽕마고 와. 달인이다. 장명을 부업으로 하셔도 되겠다. 뽕마고.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검찰의 재판 단계. 재판. 예, 재판 첫 번째 단계. 예, 그래서 앞으로 변론길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결론이 나려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군요. 예, 맞아요. 예. 야, 근데 5월에 밀수입하다 걸렸는데 어떻게 7월, 8월에 계속 이걸 할? 그쵸. 그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얘는 마약 한 적이 전과가 하나도 없고 마약 그러면- 한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믿어줄 수도 있겠죠. 예, 진짜 파우치에 들어가 있었고 이게 내 친구가 장난쳤구나. 얘 나 엿먹으라고. 뭐 이런 정황이 있으면 검찰도 아마 이게 기소하기가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네. 참작을 맞습니다. 해줄 수 예, 있다는 이게 왜냐면 거군요. 공항에서도 왜 우리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맡기는 짐 같은 거 함부로 맡아주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그렇지. 얘기 하잖아요. 네. 예, 그게 거기 마약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밀수하는 뭔가 나쁜 것들이 야, 있거든요. 뽕마고 말고 뽕알 친구 있대. 뽕알 친구. 왜 재밌잖아. 형 저질이라고 난리가 지금. 뽕알 야, 일주일에 5번 하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 돼. 뽕알 친구 너무 재밌다 야. 뽕알 친구. 아니 저 얼마 전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 네. 어떤 그 회사 일행들하고 네. 차 안에서 우리 매불쇼 틀어놨다가 일행들하고 들으면 안 되는데. 틀어놨다가 거기서만 자꾸만 털 얘기 나오고 뽕알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얼른 껐대. 껐는데 이제 장거리 운행이라 심심하지. 3시간 동안 모두가 서머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갔다고 누가 진짜로 근데 다급해서 올렸더라고. 매불쇼는 너무 재밌는데 나 매불쇼 듣는다란 얘기를 하시는 걸 꺼려 하신대요. 그건 못해요. 청취자분들이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직접 방송을 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냐. 어떤 분은 저희 와이프가 너무 좋아요라는 분도 있는데 네. 아마 제가 그거 듣는다 그러면 와이프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많이 정화됐는데 예전 같지 않은데 막 옛날에 막 욕기 난무하고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 초반에. 우리는 완전 욕은 하지 않았어요. 시발로면 욕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언제 그런 욕을 아니 했어요? 예전에 프랑스 스리벨롬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임승수. 예, 여기 이제 나오는 여기. 사람이 네, 갑자기 치고 나오면 막을 길이 없는 그치 거죠. 갑자기 치고 프랑스어. 나왔는데 네. 그때 따라하셨던 걸로 아니야. 기억하는데. 아니 그 프랑스어를 따라했던 네. 걸로요. 아. 이런 프랑스어.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그거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뭐 스벨로마 이런 게 나오면 막지는 못하고 끝날 때 출연료는 좀 올려드립니다. 조장은 좀 아, 하지. 조장은 하지.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시지 예, 그러면 나름의 선은 있습니다. 우리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뭐 할 게 더 있어요? 아쉬운 게 짧은 짧은 거 뭐 혹시 하나 하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아 짧은 거요?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간단하게. 아니 뭐 간단하게. 전세진 변호사님 하셔도 되고.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은 요약하는 재능은 없어가지고 없어. 네, 짧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요약하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얘가 꿈까지 꿨어. 이거를 매블쇼에서 꼭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기에는 짧다고 하니까. 뭔데? 아니 그게 여긴 없는데 어. 그 혹시 그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그 뭐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친구 아빠를 고소해서 아빠가 뭐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네네네. 이제 실형을 살다가 무죄 네. 판결을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건 보도 처음 그게 페이스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이 그 판결문을 막 이상하게 조잡스럽게 막 가려가지고 올렸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송에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센터를 잘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 인터뷰를 그대로 또 신문에서 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센터 소장이라든지 계시는 분들은 변호사분들이 아니신데 일반인들인데 법률 상담을 한다. 그럼 일반인이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기사를 그게 광고성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 광고를 버젓이 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 차례 변호사법 위반을 하고 있는 그 센터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 공개한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뭐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친구 아빠를 그러니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해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 아빠가 6개월 동안이나 실형을 살았다라는 그 판결문의 진위를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들이 다시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거기 센터에다가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그 사실관계를 묻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한 번은 네.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는 능력은 없고. 그 사건이 그 사건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신지. 아니 일단 아니요. 그 사건을 몰라. 모르시는구나. 뭔가 좀 그 사건이 뭐냐면은 정리를 해서 전 변호사님. 몇 살 정도 된 여자 아이인데요. 자기 친구의 아빠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 친아빠가 아니고 친구의 아빠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놀아주다가 뭐 재밌는데 그만 놀아주고 이제 가자 이렇게 했더니 더 안 놀아준다고, 더 안 놀아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러니까 친구 아빠 입장으로 되게 벙찌잖아요. 그리고 뭔 소리냐 그랬는데 진짜 경찰에 신고해서 저 아저씨가 나 만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었던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풀려났다라는 그 판결인데 네. 그 네. 판결문을 이제 올린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기사로 언론사에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많다. 네, 좀 더 문제가 네. 많은데 확인을 더 안 할까? 그래서 실제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없었던 사건인지를 좀 더 그런 일이 확인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네. 이게 실제 이제 무고 사건인지 네.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너무 한쪽으로 네.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대로 이제 기사로 나온다는 게 너무 조금 저는 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리가 잘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사전에 협의 안 된 거를 하려면은 요약을 좀 잘 해줬으면 좋았을 요약은 텐데. 다행히도 오늘 정 네.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살았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네. 해가지고 다음에 네. 나오실 때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체육도 우리 신유진 변호사 사건 정리 안 됐는데도 많이 웃네. 내가 없어. 야, 많이 웃네, 체육. 여러분 저는 정리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 말도 못해 정리를 못하는 그 변호사가 뭐 말로 재판하는 줄 아세요? 매우 씨 웃기게 나오는 거고요. 재판은 화면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뭐 정리하러 나오냐? 그냥 나오는 거다. 웃음이 끊이질 않네. 나도 죽겠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